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 지역 곳곳에서 후보 간 고소 고발과 의혹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장 선거에서는 학력 부풀리기 의혹을 둘러싼 맛 고발전까지 벌어지며 정책 경쟁은 실종된 모습인데요. 심지어 성인 동영상까지 등장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경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 공방이 치열한 곳은 원주시장 선거입니다. 지난주 원광수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후보의 학력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 후보는 구 후보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수료 경력을 졸업으로 표기해 학력을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시기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재직기간과 겹친다며 이른바 유령 수료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박사과정의 수업시간표와 출석 기록을 공개하여 유령 박사 의혹을 해소하십시오. 넷째, 상기 의혹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불가능하다면 원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구자열 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 후보 측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 후보 측은 연세대 정경대학원 고위과정을 수료한 것이며 강원대 박사과정 역시 비서실장 재직 이전에 수업을 마쳐 근무지 이탈이나 학사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원 후보를 고발하는 한편 원 후보의 대학원 졸업 표기 역시 학력 부풀리기에 해당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원광수 후보는 이미 과거 도의원 시절부터 현직 시장이던 지금까지 존재하지도 않은 법학 석사 학위를 지속적으로 사칭하고 기재해 왔습니다. 원광수 후보는 2014년도 도의원 당선자 인터뷰에서 강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했습니다. 공방은 원주만의 일이 아닙니다. 강릉시장 선거에서도 물 부족 해결 예산 확보와 예비후보 홍보물 문제를 놓고 여야 후보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 역시 고소 고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서고 소추설 문제를 두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를 고발하자 김 후보 측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 그리고 이를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는 정치권과 언론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결국은 유권자들만 혼란스럽고 정치 무관심과 급기야는 투표율 하락까지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력 기재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시민단체 등 제3의 기관에서 팩트체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비후보 등록 전 상대 후보와 닮은 성인 동영상까지 배포하면서 후보 등록을 원천 차단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책과 비전 경쟁은 사라진 채 상호 비방과 고소 고발전으로까지 격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 내 격전지로 꼽히는 속초시장 선거에서 상호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같은 공방이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전현직 시장이 맞붙는 속초시장 선거가 고발전으로 번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6일 열린 G1방송 주간 속초시장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가 산불 대응 문제를 제기하자 이 후보 역시 재난 대응 기간 해외 출장을 간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미국이 아닌 일본 출장이고 시기 역시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산불 조심 기간과 집중호우 재난 시기에 해외 출장을 간 건 변함없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후보 선대위는 김철수 후보가 생방송 토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가 과거에도 허위사실 공표 관련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후보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도 이병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지난달 속초시 공무직노동조합 임시총회에 선거 운동복을 입고 참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당 후보들은 자질 검증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앞으로는 정책 중심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지금 현직을 쫓아가는 후보 입장입니다. 새벽 3시부터 열심히 시민들을 만나고 있고 제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2월 3일 날 승리로 보답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갖다가 우리 속초의 행복한 미래, 또 건강한 미래, 지속 가능한 속초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정말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염하나 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회에서 무소속 후보가 배제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시민들의 그 추천을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한 표가 됐든 10표가 됐든 제가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정책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전이 과열되면 유권자 혼란과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거티브 선거와 또 후보자 간 고발이 결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당선자 결정에서 대표성의 왜곡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에 대한 비전과 목적,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제시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데 무엇보다 진보 보수 간 양극화 현상이 정치의 사법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 설득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후보 간 날선 비판과 고발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공방이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임광식 국민의힘 횡성군수 후보가 무소속 김명기 후보에게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임광식 후보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횡성까지 민주당에 내어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균형을 위해 단일화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의 승리를 위해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건도 계산도 없습니다. 오직 횡성의 미래와 보수의 승리를 위한 결단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단일화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깨끗하게 승복합시다. 이에 대해 김명기 후보는 단일화는 고민의 가치도 없는 일이며 군민들의 요구로 선거에 나온 이상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도리라며 임광식 후보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모든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기관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일과 30일, 선거일인 6월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복,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된 유권자의 권리로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는 화천군수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세연 후보를 정승환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사직생 죽기 살기로 해야죠. 2번 떨어져 보니까 참 서러움도 많이 받았고 또 화천이 많이 변해야 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여기 화천은 특히 집권 8기 동안 저쪽에 국민의힘 쪽에서 3명의 군수가 쭉 31년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분들이 쭉 가다 보니까 변화가 없이 한쪽에 치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번 떨어져 보니까 약자의 서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군수가 되면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대폭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제죠. 지금 경제가 완전 엉망이 됐습니다. 27사단이 해체되면서 화천에서 10,000명의 군인들이 빠져나가면서 4내면 상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광덕 터널이 뚫리게 되면 수도권 인구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광덕산 계곡, 3.1 계곡, 화학산 축제를 만들어서 계곡 힐링 캠프를 만들어서 관광객, 수도권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어촌 기본소득 아시죠? 전국에서 지금 10개 군에 인구 소멸 지역이 하는데 우리 하천군은 그것을 신청을 못해서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15만 원씩 매월 받도록 해서 화천에 상품권 400억이 풀리게 돼서 화천 경제가 내수시장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물론 35년 하면서 관광, 체육, 그런 인프라 또 도에 가서도 많이 배우고 관광학 교육 쪽으로 그래서 행정 노하우가 물론 많고 산천어 축제를 처음부터 10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관광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을 그 생활 인구가 많이 오는 지금 관광객이 한 200만이 오는데 500만 관광시설을 꼭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공약보다도 기본소득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 10만 원씩 매월 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요새 햇빛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부대 유이부지나 8.55 수상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소득을 주민들에 나눠주는 햇빛 소득 마을, 햇빛 소득 화천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숲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장애 영유아들이 자연 속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숲길을 걷고 자연을 이용해 놀이를 하며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에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숲에 도착한 아이들이 유모차와 휠체어에 옮겨 탑니다. 무장애 코스로 짜여진 산책길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조금씩 긴장을 풀어갑니다. 나뭇잎을 만져보고 꽃냄새를 맡으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원주 피노키오 숲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장애아동 숲체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체험에는 원주의 유일한 장애 전문 어린이집 원아 13명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평소에 접하기 힘든 야생동물들을 관찰하며 호기심을 충족했습니다. 당귀밭에 고사리 손으로 직접 당귀를 심으며 식물의 모든 것을 몸소 느끼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평소에도 아동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숲 체험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감각 활동을 하고 또래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연을 느끼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나도 할 수 있다는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서 아이들의 자신감과 자립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은 장애 아동들의 산림복지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숲 체험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성과 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치유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산림 비율이 높지만 장애인을 위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숲체험 교육 사업은 복권위원회,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산림복지 공익사업입니다. 숲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신체 활동, 나아가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앞으로도 장애 아동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숲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화재 현장에선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비좁은 골목길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차량을 강제로 밀어낼 수 있지만 악성 민원과 책임 소재 탓에 현장에선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는데요. 부산 소방당국이 앞으로 강력한 강제 처분 의지를 밝히며 실전 훈련에 나섰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지난 2017년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입니다.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소방차의 진입을 막으면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가 진입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가로막은 불법 주정된 차량을 망설임 없이 밀어붙여 통행로를 확보합니다. 소화전을 가린 차량은 주저없이 유리창을 깨고 소방 호스를 관통시킵니다. 긴급 출동도를 확보하기 위한 불법 주정 차량 강제 처분 실전 훈련 현장입니다.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법은 마련됐지만 2021년부터 최근 6년 동안 전국에서 이뤄진 강제 처분은 단 7건에 불과합니다. 부산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차량 파손했다는 민원 문제나 책임 문제로 인해서 현장 대원들이 강제 처분을 하는데 주저하는 경향,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대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휘관과 상황실의 공조로 강제 처분을 결정하고 이후 사법 처리와 민원 대응을 도맡을 전담 부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소방차가 길을 막아선 승용차를 그대로 밀어붙였는데요. 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을 지켜본 시민들도 아찔한 화재 상황을 떠올리며 불법 주정차의 강제 처분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저도 평소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되게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소방차 출동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성숙한 참여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은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강원 비수기 체류형 특화 상품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 앱을 통해 진행하며 일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도내 숙박시설을 2박 이상 이용하면 최대 3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1차 기획전은 1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2차는 9월 1일부터 3달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